끌고 가려면 왜 못 끌고 가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올해 65입니다. 네. 지하철 공짜로 타는 지공선사예요. 그런데 젊은 교도관 10명이 덩치 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못 하겠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시를 했고 특검은 또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통령직 눈치도 봐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했을 때 자칫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화살 억지로 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많은 범인들이 혐의자들이 있고 피의자가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해서 하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 가지 않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난 왜 내 팔은 잡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저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 법불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만인의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에 과도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이제 법률적으로는 더 법률을 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자신이 나가면 이제 김건희 자기 아내의 범죄를 공범을 진술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보다 더 완강한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인치하려는 거잖아요. 네. 특검 윤 의자죄 들고 체포 시도 완강 거부 부상 우려에 중단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일찍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7시 50분부터 벌써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는 가타부터 결론이 안 났죠. 그런데 이번에도 결론은 실패했다. 왜? 완강히 거부해서 그래서 부상 우려가 있어 중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네. 살짝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송준호 변호사 약간 좀 이 흥분해서 얘기하는 모습도 살짝 같이 좀 저희 들어보셨는데 어떤 상황이야 싶으실 수 있어요. 얘기만 듣고 잘 모르겠네. 저 여기 좀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뭐 이게 아까 이 설명에 따르면 팔다리를 자꾸 뭐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뭐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뭐 찌고 뭐 철석하고 쿵하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빚어진 거 아니겠느냐. 직접 막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양쪽의 얘기를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작정하고 팔다리 잡고 차로 옮기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작정하고 안 간다고 버팅겼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특검에서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거죠. 보여주기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품위 있게 출두해서 조사에 응하는 게 순리죠. 그렇지만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 저렇게 억지로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특검이 보여주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서인지 끌고 가라. 뭐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담요에 똘똘 말아서라도 끌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특검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끌고 가려면 왜 못 끌고 가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올해
65입니다. 네. 지하철 공짜로 타는 지공선사예요. 그런데 젊은 교도관 10명이 덩치 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못 하겠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시를 했고 특검은 또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했을 때 자칫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화살 억지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자해라든지 누구를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사유가 없으면은 저렇게 막 팔을 비틀고 의자하고 해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그 중도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한 양쪽에 끼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연행을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특검도 제가 보기에는 무능하죠. 하려면 해야죠. 무능하고 무도하죠. 전직 대통령한테 저게 예의가 아니죠. 또 무모하죠. 무모해. 억지로 저렇게 하다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 진짜 좀 비판을 물론 뭐 윤 전 대통령이 호응을 하는 게 순리지만은 네. 그걸 안 했을 때 특검이 저렇게까지 무리수로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특검의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팔다리 잡고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지금 이 환갑 넘은 이 노인 어르신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경민 변호사님 물리력으로 팔다리 잡고 막 끌어내고 안 나간다고 또 뻗팅기고 이런 일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종종 있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네. 초유의 사태이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혼자만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하고 공범관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윤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는 특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뭐 거부를 하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테지만, 일단은 어쨌든 특검에서 이제 특검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체포영장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물리력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부를 하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뭐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뭐 거부를 한다면은 뭐 이걸 뭐 더 이상 강제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어가지고 네. 특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런 사례 자체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갑시다 하면 보통 가는데 안 나오니까 팔다리 잡는 경우도 그래서 별로 없고, 또 팔다리 잡고 가자고 하는데 또 이제 또 안 나가면 또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자체가 아예 흔하지 않은 사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7시 50분에 아침 8시도 채 되기 전에 특검이 굉장히 이른 시각에 구치소에 도착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1시간여,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시간대별 잠깐 같이 볼까요? 오전 7시 50분 어제 특검이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한테 같이 가시죠. 가서 조사 받고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치소 쪽에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시 25분, 오전 8시 25분 특검팀이 구치소에서 이 교정당국, 이 교도관들이랑 같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 옆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이제 인치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까 본 것처럼 팔다리를 뭐 붙잡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안 나간다고 버틴 게 있었던 거고, 9시 40분에 부상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 집행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11시경 윤 전 대통령 의무실로 내 팔다리가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 아까 송 변호사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의무실로 이동을 했다. 그럼 혹시 진짜 어디 다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 강제 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하여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는데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런 거죠. 뭐 아프다 하지만 사실 문제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얘기가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좀 험하게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뭐 다뤘다, 처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까지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CRPT 직원에게 이제 변호인단이 이런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고지를 하자 CRPT 직원들이 주저하였고 특검팀은 문웅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때부터 문웅주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웅주 특검보가 몇 명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였고 10명 정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자 문웅주 특검보가 10명에서 1명도 끌어내지 못하냐라고 다그치며 다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문웅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로 온 건 아닌데 스피커폰으로 해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잡범 다루지 조용히 하세요라고 자꾸 윤 전 대통령한테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 몇 명이 있는데 10명이에요. 10명이 1명을 못 끌어내는 겁니까? 라고 다시 해보세요. 다시 재집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양쪽의 얘기가 지금 최창일 교수님 한쪽은 지금 아니 어르신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무슨 잡범 다루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아니 뭐 우리가 보니까 아무 건강상 문제가 없더구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기 팔다리 이제 잡고 이제 실갱이 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좀 통증이 올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의무실을 간 것 같아요. 네.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닐 테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옥신각신할 문제는 아닌 거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 형집행법이라는 거 지난주 이 시간에도 그게 나왔었잖아요. 네. 형집행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해당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형집행법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건 무슨 도주 염려나 뭐 자해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 방해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형집행법에 따라서도 좀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접촉이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얼마 안 된 일이지만 뭐 탈의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어제 안 나왔는데 글쎄 이게 체포영장이라는 게 국가의 공권력인데 국가의 공권력이고 아까도 말씀처럼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 체계가 발부한 대단히 중요한 그 엄정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저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공권력이 집행이 안 되면 네. 다른 사람도 그 공권력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만약에 앞으로 많은 범인들이 혐의자들이 있고 피의자가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해서 하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 가지 않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난 왜 내 팔을 잡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저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 법불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만인의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자신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에 과도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이제 법률적으로는 법률을 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자신이 나가면 이제 김건희 자기 아내의 범죄를 공범을 진술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보다 더 완강한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인치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속내는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가서 할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없는 죄가 아니 있는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16개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국가적 망신이에요. 민망하기도 하고 저게 지금 본질은 어디 가는데 딴 데 오고 지금 강제도 아니다 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무슨 대단한 거나 하는 것처럼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송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말할 때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대단한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고 뭐 엄청나게 그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령 얘기한 그분이죠. 네. 저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그 얘기 지금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데 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때 하더라도 너무 보기도 벗어나놓고
그러다 보니 특검도 이제 문제 본말이 전도되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도 본질이 전도된 거죠. 본말이 전도된 거죠. 네.